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구독자분이 이렇게 아래 같이 질문해 주셔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개발자로서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향을 고민하는 주니어 프론트 개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iOS 개발자로서의 장점을 이야기하기가 제가 이제 다른 개발 커리어를 많이 밟았으면은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iOS 개발의 특징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iOS 개발자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S 개발 특징.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이제 애플에서 그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플이 가이드라인을 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거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이제 이 기획으로는 그 앱스토어에 출시가 안 되는, 바로 리젝을 당하는, 반려된다고 하죠. 이제 앱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iOS 개발자라면은 미리 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획 단계에서 미 충분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심사 올리고 했을 때 딜레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iOS 개발자는 조금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iOS 개발자가 있으면 iOS 개발자는 이 프로젝트를 앱이 반려되지 않고 잘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앱 심사 잘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개발 외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개발 외의 것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함. 아니면은 내가 그런 뭔가 그런 기획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얘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자료들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웹페이지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가이드 같은 게 뭐 있긴 있겠지만 이거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랙션 디자인도 그렇고 막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죠? 규격에 딱 맞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정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웹페이지 만드는 거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이폰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폰은 그 틀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틀에서 통과를 시켜주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가 돼야 결국에는 세상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건데, 그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iOS 개발자한테 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외의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여기 안드로이드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아이폰에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안드에서는 되는데 왜 아이폰은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그 뭐죠? 그 기획 단계나 뭐 디자인 단계에서 아이폰의 그런 뭐라 해야 돼,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면은 아이폰 개발하면은 아이폰 뭐 컴포넌트를 쓴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뭐 디자인을 그냥 매테리얼 디자인은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이에요.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 매테리얼로만 그냥 준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커스텀 디자인을 굳이 만들어서 이제 기한을 늘리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개발팀에 좀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드랑 아이폰이랑 그런 디자인 뭐라고 해야 되죠? 디자인 그 시스템 이런 게 달라요. 시스템 컴포넌트라든지 다르다.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받아가지고 일을 할 때 이거는 매테리얼에 있는 건데 이걸 왜 굳이 커스텀 다이얼로그로 만들었지? 이거 그냥 시스템 얼럿으로 띄우면 안 돼요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는 부분인데 이제 공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커스텀 뭐 팝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커스텀으로 만들어야 돼서 좀 오히려 더 공수가 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뭐 내가 프론트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공통이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사파리 브라우저로 얼럿이 띄우는 거랑 사파리랑 뭐 오페라인가요? 오페라랑 크롬이랑 다 이제 얼럿 창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까지 커스텀 해라라고 요청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요청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이 둘 차이를 좀 아는 팀원들이면은 이제 개발을 하거나 같이 할 때 조금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안 되는 것이 많다 중에 하나인데, 좀 되게 폐쇄적이라서 뭔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많이 허용되고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빨리 쳐냈는데 아이폰에서는 조금 좀 더딘 거죠. 더릴 수가 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커스텀 작업이나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iOS 개발의 특징은 조금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타 플랫폼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 애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최종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나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iOS 개발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OS 개발자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해서 이제 내가 결정권이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돼서 리젝트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내가 언급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보다는 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충분히 되는 것들이 아이폰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파일을 받았을 때 아이폰에 이제 노출시게끔 주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폰 그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런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프론트 개발을 하셨으면은 그냥 막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약간 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은 약간 그런 애플이라는 그 시스템 틀이 있는데 그 안에 그분들이 애플이라는 생태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 법 안에 그런 규칙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법 안에 우리는 끼워 넣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야 돼요. 그게 조금 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프론트 진짜 개발을 완전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장점이라든지 뭐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이제 아이폰 개발자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셨던 많이 해보셨던 개발자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도 따로 이렇게 따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한번 여쭤보시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iOS 개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독자 고민 상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또 여러분도 이제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대리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대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드린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